이번에는 고란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살이라는 것은 이 외로울 고자에 이 난세 난자라고 합니다. 이 글자가 난세 난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외로운 난세. 근데 난세라는 거는 뭐 쉽게 설명하면은 봉황 같은 새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상으로 있는 상상의 동물이죠. 용이나 뭐 이런 동물처럼. 그러니까 그 전설상에 존재하는 새인데 보통 봉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운 봉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고란살은 외로운 봉황이다 또는 뭐 짝이른 봉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살인데 그래서 이 고란살에 대표되는 것은 주로 이제 어 혼인 생활, 그 결혼 생활에서의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란살을 많이 언급하기도 하고 참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고란살은 적용되는 분야가 이제 남자가 아니고 이제 여자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신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란살이 있으면은 첫째 일단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고독해지거나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지거나 부부 관계의 그 인연이 백년해로하기 어려운 그런 신살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요즘 보통 말하면 이제 주말 부부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기러기 생활 기러기 생활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외국에, 부부 중에 한쪽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거나 또 자주 안 보고 그렇게 하거나 또는 뭐 국내에 있어도 주말 부부나 월말 부부가 되어서 생활을 하면은 또 의외로 행복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도 좋고 또 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부부가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은 부부의 설사 복이 있을지라도 그 배우자의 복이 있을지라도 그 복이 오래 가지 않는 그러니까 부부의 연은 길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제 쉽게 노출될 수가 있는 신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란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란살이라고 하고 또 고란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살은 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로운 봉황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고자에 난세 난자 그래서 외로운 봉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말이 이제 외로운 봉황이라고 표현하는 말 자체가 또는 뭐 짝이른 봉황 이렇게도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일단 그 부부 관계에서 이제 불길한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봉황살은 뭐 쉽게 말하면 짝이름 봉황인데 그 고독살이라든가 과부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란살은 그 남자 사주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여자 사주에서만 해당되는 건데 여자 사주에 고란살이 있게 되면은 혼인 생활에 평탄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부부가 해로하기 어렵다. 여자 사주에 고란살이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고란살은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살에 비해서 굉장히 적중률이 높고 어, 또 이 고랑살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잘 안 보는데 언제 보느냐 하면 이제 궁합을 볼 때는 중요한 참고 자료라는 거. 그래서 궁합을 볼 때 이제 보는 요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식으로 궁합을 본다면 그때는 대부분 보는 것이 이제 고란살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원진살을 보죠. 원진이나 귀문살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가 이거는 이제 단식으로 궁합을 볼 때 해당되는 신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주로 여자 사주에 이제 고란살이 있으면은 부부가 해로하기 어렵다. 설사 그 배우자의 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지내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해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신살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란살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란살은 의외로 일반 신살 중에서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신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여자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고 이제 어떤 사주에 어떤 구조가 됐을 때 그것을 고란살이 있다고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어, 여기 5개입니다. 신해, 무신, 정사, 갑인, 을사 이렇게 5개 일주 60갑자 중에서 이 5개의
그 글자, 요것들이 신해나 무신이나 정사나 갑인이나 을사, 이것이 일주에 해당되는 사람, 일주가 이렇게 신해, 무신, 정사, 갑인, 을사인 사람은 고란살이다. 고란살에 해당이 된다. 고란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남자에는 해당이 안 되고 여자에 해당이 되는데, 뭐 꼭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고란살 중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꼭 이 글자들, 이 일주들만 이제 고란살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란살에 이제 해당된다는 것이 이제 외로운 고독살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독살, 여자의 고독살.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남자도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일주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그런 특색이 강하게 나오지만은, 그거 아니더라도 일지에 식신이나 상관이 이렇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일지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거나, 남자 사주에서는 이제 비겁이 있을 때, 비겁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고독살하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독해질 수 있는 신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 사주에서 신의 무신, 정사, 갑인, 을사가 있으면 고란살이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이 신의 무신 정사 갑인 외에도 일지 식상,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지금 신에는 상관이고 무신은 식신이고, 그다음에 이 세 개는 비겁이에요. 일지가. 그러니까 겁재고, 그다음에 비견, 요거는 이제 상관이죠. 그러니까 신해와 무신과 그다음에 을사, 요거는 일지 식상이 있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정사와 갑인은 일지 비겁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일지에 이제 비겁을 가지게 되면은 내 배우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의 라이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신해나 무신이나 을사는 식상이 있기 때문에, 식상들은 관성, 그러니까 여자 사주라 그렇다면 이제 배우자 자리에 관성이 와야 되는데, 관성이 들어올 수가 없죠. 이 자리에 식상이 있으니까, 식상이 관성을 극하니까.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고란살이라고 하는데, 꼭 이런 신의 무신, 정사, 갑인, 을사가 아니더라도 일지에 식상이 있거나 또는 비겁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준 고란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남자 사주에서도 남자도 일지에 비겁을 가진 사람은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사주 전체 구조로 파악을 해야 되지만요. 일단 남자 사주에서는 일지 비겁이 있으면은 그 고독살에 해당이 되기가 쉽고, 여자는 일지 식상이 있으면은 그런 어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부부 연이 길지 않을 수 있다. 부부의 덕이나 연이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도 물론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고란살은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게 궁합에서 이제 봅니다. 궁합을 볼 때 이런 신사를 가지거나 일지에 식상이 있는 사람, 여자 사주에서 또 비겁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다 좋지 않게 되고, 이거 외에도 일지 식상이나 비겁이 있으면은 준 고란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궁합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런 일지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전체 사주 구조상으로 상대방 여자가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남자 사주 상대방의 이거를 잘 보완하는 기운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뭐냐? 일지에 비겁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고독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겁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지 식상은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여자 사주에 일지 식상이 있으면은 관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관성은 남자나 남편을 말하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남자는 일지 비겁이 있으면 이 비겁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성은 이제 남자한테는 처나 돈이나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극하기 때문에 또 부부 관계가 그냥 평탄하지 않을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비겁, 여자는 식상이 일치했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준고란살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신의 무신, 정사, 갑인, 을사 요 5개를 고란살이라고 하고, 특히 고란살적인 현상이 강렬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는 적어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 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일지가 신의 무신, 정사, 갑인, 을사는 대부분 이렇게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다는 거죠. 물론 신의 무신, 정사, 갑인, 을사가 있더라도 사주 구조상으로 상대방의 뭐 천을 귀인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많이 그 뭐 합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단식으로 사주를 해석한다면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죠. 일주가 이렇게 신해 뭐 을사, 무신, 정사, 갑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사주에 여자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일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 사주는 일단 고란살이 있다. 고란살이 있어서 부부 관계가 이제 부부가 해로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뭐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한쪽이 뭐 죽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 이혼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가 전체 이 기운이나 뭐 이런 조우나 이런 면에서 상대방 사주하고 잘 맞으면은 이런 고란살에 있어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단식으로 볼 때만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그 고란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고란살이 일단 외로운 봉황이라는 거는 이제 됐는데 그 기러기 생활이 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고란살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주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자주 보지 않고 주말에 보거나 또 해외에서 한쪽이 해외에서 생활해서 가끔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 경우가 되게 유정하게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챙겨주고 굉장히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오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러기 생활 또는 주말 부부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란살이죠. 그런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한쪽이 뭐 해외에 있거나 이래서 뭐 석 달에 한 번 보거나 또는 주말이나 뭐 월말에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부부가 주말이나 월말 생활하면 그 자체가 이미 고란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란살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물상대체해서 화를 그러니까 복으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러기 생활이 이제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또는 주말 부부 이런 것들을 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란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